이번에는 오주계관법 5번째 괴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타이틀을 보면은 임용고시에 합격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사항이네요. 조만일에 상담하다 보면 임용고시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좀 안정된 직장 중에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임용고시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사주 구조에서 적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 한번 볼까요? 임용고시 하려면 첫째, 인성이 잘 짜여지면 좋겠습니다. 인성이 잘 짜여졌나요? 갑술일주네요. 축월의 갑술일주.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주는 공부에 담을 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 되겠죠. 부모님께서 네 할 거 없으니 선생 노릇 해라, 임용고시 해라, 이렇게 주문은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부에 과연,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같으면 20대 후반이겠죠. 상담 당시에 정해년이니까 연월이 작용을 합니다. 주운으로 보면. 이 공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책에도 써놨지만 컴퓨터공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이. 자,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4년째 임용고시를 대비하고 있는데 항상 번번이 결과는 낙방으로 마무리를 지었던가 봅니다.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이의 장남인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좀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일에 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용신이겠죠. 자, 시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늦게 철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0대에 철들어도 참 잘한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사주는 공부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뭐 늦게 장사를 하든지, 먹는 장사라고 그럴까요? 쉽게? 직장생활 잘 하겠습니까? 교육자도 직장인데 직장 노릇 하려면 관살이 좀 이래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직장 노릇 하게 생겼습니까? 안 어렵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임용고시 보라고 한 부모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래 했겠습니까마는 본인도 긴장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관이 좀 압력을 주어야 어딘가에서 뭘 하나 해볼 텐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임용고시 본다는 자체가 아마 좀 어려운 주문이다, 이렇게 적성 분석을 일단 해봅니다. 그럼 막 그만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만둬라, 무슨 공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잔인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럼요, 한번 봐야죠. 운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운이 중요하고 노력이 더 중요하죠. 운만 좋다고 경쟁해서 점수 내겠습니까? 노력이 중요하지. 기억력이 따라줍니까? 기억력이 안 따라줍니다. 큰일 났군요. 그래도 공부하는 것은 뭐냐? 정해년입니다. 이게 여기 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부한다고 책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점괘는 정해년, 개축월, 경진일, 계사시, 무오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시험 보려면은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량이죠. 둘째, 목적입니다. 어떻게 또 한자를 또 쓰느라고 이렇게 또 고생을 하네요. 자, 역량과 목적.
어떤 상황에서 이 점괘는 영량이 되는가? 영량이 되는가? 영량이 됩니까? 영량을 어디가 찾습니까? 자, 영량이 안 됩니다. 영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 소리죠. 뭐 하고 살았습니까? 놀고 살았습니다. 신나게. 상관? 공부는 부담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놀아야지.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는지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됐군요. 한마디로 시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아드님 놀기 바쁜데 이거 공부 좀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맨날 쳐다볼 때마다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 신나죠? 게임 이래 써 있네요. 네. 어렵습니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죠. 안 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정관인데 이 정관은 뭐예요? 이거 무기합 돼버렸네? 이렇게 되면 무기합하죠. 이건 불입니다. 이래 되면 이거 하나인데 겨우겨우 뿌리 내리고 있는데 공부보다 놀기. 자, 이런 점괘는 어쩌면 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점괘 같습니다. 공부 안 된다. 놀기 바쁘다. 공부할 마음이 없다. 긴장도 안 된다.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약합니다. 약하면 깜보죠. 여기 편관 하나 있지만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공감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병진이 아니고 병인이라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공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친구 도움 안 되네요. 이 친구들도 다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면 스스로 처박혀서 방구석에서 놀고 있는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시주 볼까요? 좋습니다. 사화가 있네요.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을 논한다면. 그러나 지금 주제가 뭡니까? 임용고시입니다. 고시는 시험이죠. 자, 시험을 보려면 관의 힘을 봐야지. 이 정관은 무토와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되었다는 얘기는 정관이 정관으로 따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 합의됐으니까 이리 가버렸죠. 노리 속에 묻혀버렸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물었다면 차차 나아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차 나아집니다. 시험을 물었으면 좀 인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계속 지금 손해죠. 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힘을 받쳐주죠. 차차 나아지겠습니다. 차차. 언제? 슬 세고 나면. 자, 개축 다음에는 갑인 아닙니까? 이게 유월입니다. 월을 흘려보낸다. 개축 흘려보내면 갑인이 오죠. 갑인, 살아나네. 그런데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관운이 없는데, 관운이죠. 관운이 없는데 이 시험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또 관운 탓하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도 없이 그 많은 경쟁자들과 겨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준비 가지고 시험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쉽습니다. 꼭 그래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스님은 쉬운 자료만 가지고 와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자료 좀 없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쉽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략 이렇게 말 되네? 한번 보자.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민 끝에 보여드리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이거 정해, 개축 바로 이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병진이
노는 데는 좋으나 구상하는 데는 좋으나 머리는 좋아요. 부모님께서 기대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얘가 머리는 되는데 머리는 되나요? 머리 된다고 못하겠죠. 그래서 4주와 5주 이래 비교하면서 여기는 재가 있습니다. 여기 식신도 있네요. 역시 놀아요. 아니 이게 5주와 4주가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고 여기도 편관이 없고 여기는 편관이 저 멀리 있고 이렇게 닮은 꼴로 나오다 보니까 막 4주 없어도 된다. 그래서 오주교관법에서는 5주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주 봐도 역시 막 유사하구나 하는 점을 보고 오히려 좀 많이 놀랬습니다. 한동안.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그냥 취직을 하는 것이 어떨런지. 취직도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애만 한다. 어머니 자리는 여기는 자리를 안 보죠. 점께서는 성으로 봅니다. 어머니 성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었네요. 진중을목. 말빨이 안 맥히네요. 아버지는 요 속에 들어있나요? 역시 말빨이 안 맥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확대 해석입니다. 육탄, 오주계에서는 육친을 성으로 대입하는 것이 좋다. 요 점만 알아두십시오. 근데 만약에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로 보면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형제, 배우자. 다만 여기 재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능하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4주 보는 것과 5주를 보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육친의 성과 궁 차이 이런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용고 씨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량. 시험 볼 때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업할 때도 중요하죠. 역량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역량이 어떤 때는 필요 없을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에는 역량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해야 될 게 없잖아요. 찾으면 되니까. 그 나머지는 항상 역량이 따라다닌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관찰하시면 또 숨어있는 것들이 또 드러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